그 첫 번째 이제 개인연금 저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인연금은 지금 뭐 보험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일반적인 은행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산운용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그 공제가 있어요. 뭐 해서 연최대 한 400만 원까지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이제 55세 이후에 이제 10년 이상 수령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놨는데요. 세액 공제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개인연금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 이 세제, 받으신 세제를 전부 다 환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일반 연금보험은 뭐 10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이제 비과세가 되고요. 이것도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자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 주로 이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보험사 쪽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투자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펀드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 상품들도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나 또 안전하면 또 투자 수익률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밸런스를 이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나온 뭐 연금저축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요. 17년간 누적으로 6.32%였고요. 최근에는 뭐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금융기관들도 이 원금의 손실을 우려해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따라서 연금저축의 수익률도 지금 계속 이제 하향 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자체도 지금 한 1%대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대한 수익률도 당연히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연금저축을 하면서 이 세제 혜택이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납입하는 금액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 수익에 따라서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그냥 쉽게 그냥 해지를 하거나 해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원금을 받기도 힘들고 세제 혜택 받은 것도 지금 다시 되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납입액 기준에서 담보대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직접 전화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해당 그 금융기관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담보로 해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시고 다시 또 그냥 상환을 하시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담보대출 비중은 조금 상이합니다. 이게 제 가입하신 연금이 뭐 채권형이다 이러면 뭐 70%까지 대출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인 주식형이다 이러면 뭐 50%, 40%까지 되기도 하고,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그 위험도에 따라서 담보대출하는 비중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즉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연금이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돈을 한 2억 정도를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매월마다 돈을 이제 일정액을 찾는 생활비로 이제 찾는 구조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목돈을 넣어서 이제 작은 돈으로 나눠서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구조가 이제 즉시연금이라고 있고요. 이것도 결국은 그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일정 부분을 좀 떼갑니다. 떼가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돈을 납입한 그 금액 기준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를 이제 지급하는 구조죠.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이제 빅3의 생명보험사가 보험감독원과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려면 반드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고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일단 직장 가입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DB형과 그다음 DC형 그리고 IRP형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안정적인 좀 위험을 나는 회피하고 싶다, 좀 안정적인
그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DB형을 하시면 되고요. DC형은 그 개인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이제 의뢰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약간 조금 이제 위험도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수익률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직장인들은 DB형을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한 66% 정도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고요. 퇴직연금을 가입을 IRP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하시면 이것도 이제 연간 한 300만 원 적립시까지 연말에 이제 연말 정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한 13.2%에서 한 16.5%까지 이제 세제 혜택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고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한 5.5에서 3.3% 정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는 거의 한 200조를 넘어섰고요. 뭐 거의 뭐 강제화된 규정으로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은행이 한 50% 정도 퇴직연금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 생보가 24%, 손해보험 6%, 금융투자 한 20% 정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제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한 1%에서 2% 내외 그 정도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금융기관별 수익률이고요. 근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제 운용사 수수료만 연간 한 1조 원이 넘어섰고요.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이 이제 그 DB 형태로 맡기더라도 적립금 기준으로 한 0.5%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쉽게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아요. 그냥 한번 넣어두면 계속 꾸준히 넣어두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그 특징입니다. 근데 퇴직연금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를 말씀을 드리고는 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퇴직금을 이미 수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중간 정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한 직장에 한 20년, 30년 있더라도 한 10년쯤 지나서 중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또 퇴직금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되죠. 이게 이제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도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아마 이게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책임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손실을 내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더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한 30년이 넘은 이제 우리나라 제도죠. 그래서 88년도에 만약에 가입을 해서 수령을 납부를 했다, 이제 이런 분이 가입자가 있으면 요즘 받을 수 있는 게 150만에서 16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이 뭐 한 35년 정도 했으면 350만 원 정도니까 공무원 연금에 비해서는 아직 한 40% 정도 수준, 낮은 수준이죠. 이게 수급 자격이 제한이 있습니다. 납부 기간을 10년 이상 하셔야 되고, 최소한 만 61세부터 이제 노령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연간 뭐 한 2%, 뭐 1.5%, 이게 매년마다 조금씩 이제 오르게 되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물가 변동률은 몇 %를 하겠다라는 거 이제 공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57년에서 60년생 분들은 만 62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61년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 그 다음에 65년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9년 이후는 만 65세니까 지금 69년 이후 출생자들은 대부분 다 만 65세 이후에 수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현재 총 저희가 납부하는 게 9% 수준이고요. 개인이 4.5%, 그 다음에 직장에서 4.5%.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신다 그러면 9%를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9%를 이제 납부하게 되면 소득 대체율이 지금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이제 소득 대체 효과가 많이 크지 않다라는 게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소득 대체율을 뭐 50% 이상으로 올리겠다, 60%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현재 납입하는 그 9% 수준보다 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납입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또 국민적인 반발 그리고 국민들 개인적인 이제 부담감이 되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국민연금 상향 조정을 좀 하기가 힘든 이런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죠. 보통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족연금만 수령하시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20년 이상 가입을 하셨다고 보시면 사망자 기본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50만 원을 배우자가 받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유족연금은 한 90만 원 정도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하고 배우자가 두 분 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다가 본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요. 유족연금 지금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8년 12월 달에 상향 조정을 이제 발표했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뭐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40% 받을 수 있으니까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60만 원에 본인연금 한 60만 원이면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제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하고 동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 직장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 가입해서 뭐 본인이 최고치로 뭐 150만 원, 가족이 뭐 한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250만 원 구조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예전에 납부를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납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납부를 못한 기간만큼 추가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추납 조건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때 기회 손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납입을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 순수하게 납입 못한 그 기간만큼만 추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일시금 수령액을 해서 일시금을 수령을 했다 이러신 분도 있으면 이제 반납을 하시고 다시 국민연금을 살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3세, 65세 수령하시는 분들은 60세까지만 이제 우리가 보험료 납부를 하면 되니까 60세부터 본인이 수령하는 65세까지는 계속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에 좀 본인이 재정적으로 좀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수령 시기를 늦추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 63세에 받기로 했는데 1년을 늦추게 되면 매년 한 7.2% 정도 추가적으로 그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요. 65세까지 최대 5년까지 그 수령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면서 만약에 3년 정도 뭐 늦추신다 그러면 한 20%, 21% 정도를 더 받으실 수 있고 6년 정도 하면 최장 뭐 한 30, 한 6%? 그 정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연금 수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죠.